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약집 610페이지입니다. 요약집 610페이지 우리가 이제 제1편 조세 총론 다 받고 제2편 지방세 받고 제3편 국세입니다. 여러분 제1장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우리가 국세에서 이제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다 받고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여러분 종부세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가끔씩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종부세요.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데 한두 문제 출제되고 두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재산세랑 묶어서 이제 문제 오지선다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1.5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어떻든 간에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보면 종부세는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지, 종부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이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가 한 4년 정도 계속 나온 적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정답 지문은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 지문은 과세 대상이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니까 이 납세무자 기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 개인인 거주자다 그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국세는 납세지가 주소지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또 납세 절차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과세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 또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종부세 비과세는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또 항상 종부세는 재산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점 다른 점을 항상 재산세와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자 종부세는 한 문제가 이제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출제 주로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10페이지 제1장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개요를 보시면요.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세입니다. 그래서 인세니까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인세니까 합산 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납세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개인별 합산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부부 합산,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과세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모자법인 따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입니다. 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하면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가 과세하는데 납세무자 고의소식 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납기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11월 16일부터 31일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 그 다음에 종부세는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 허용되고요.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고요. 또 세율 구조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비례세 규정되지 않고 누진세율 구조만 되어 있다. 비누, 비누에서 누진세 구조로만. 납세지는 거주자인 개인일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지지 아니고 국세는 집값과 볼일부라고 주소지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요.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된다고 그랬죠, 아까?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611페이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2번 테마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요. 그래서 과세 대상 중요하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어떤 것을 부여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그래서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근데 그 주택에서 미출이죠. 별장은 제외합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일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 제외하고. 근데 고급주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미출이요. 그래서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에 포함하고요. 별장 제외하고요. 토지, 모든 토지인데요. 토지 정의는 재산세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 요 정의는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재산세에서 토지 그러면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했잖아요. 종부세도 모든 토지입니다.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다만 그래서 정의는 재산세랑 같은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 모든 토지를 세 개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별도, 종합, 분리대상 토지로. 그럴 때 별도, 종합, 합산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분리대상 토지하고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했습니다. 그럴 때 저율 분리대상 토지는 또 007% 저율 분리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여 얘네들 저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기 위해서 도입했어요. 그 얘네들 과다보유욕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공장용지라든가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역시 또 과다보유욕제 하면 안 되잖아요. 대규모로 공장을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이 요만큼만 지어요.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율 분리는 사치성 재산 토지죠.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나올 때는 반드시 토지가 나오면 토지 이용 구분, 재산세에서 배운 그 토지 이용 구분을 해가지고 자, 별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짐작으로 하거나 대충 외워서 하지 말고 반드시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 구분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아닌 것들 일반 건축물이에요.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쨌든 간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선박, 항공기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별장 아닙니다. 자,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다가구 임대주택이요. 자,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지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당구장 표시 보니까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이요. 다른 데는 아닙니다. 조정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요,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조정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 자, 그러더라도 그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조정상이 아닌 지역이라든가 등등, 자,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종업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집 줘놓고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또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든가, 작년 시험에 나온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되는 주택,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 다 알아둡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예외가 있지만, 그 다음에 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애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표를 봅니다. 표를 보시니까 주택이요,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장은 제외입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별장 이외 주택은 여러분 고급주택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서 종합과 별도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는 거. 근데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면 종합이니까 어떻든 간에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예? 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왜 아니에요? 얘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해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고일분리,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정리해 둡니다. 612페이지로 갑니다. 납세 의무자예요.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역시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그래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부는 과세기준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요거 당연히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6억 초과한자입니다. 6억 초과한자. 자, 집 한 채 가격이 6억이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 초과해야지 딱 6억까지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보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예요? 80억 초과하는 자.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커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대지 잡종지라 단위가 좀 작아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 별도 합산 얼마? 80억 초과입니다. 주택분 얼마? 6억 초과.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4번 과세표준, 여기도 여러분들이 또 별표시 큼지막하게 두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주택이요. 주택.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은요, 원칙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예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 공제하냐면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6억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6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자, 종부세는 올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를 몇 프로입니까? 90% 곱한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예요. 공동소유 안 돼요. 자,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위에 거 적용됩니다. 또 1세대 2주택일 때는 위에 거 적용됩니다. 반드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요, 공시 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을 뺍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9억 공제합니다. 그래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는 9억까지, 공시가격 9억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거고요. 얘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몇 프로요? 9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세대 1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1세대 1주택자는 누군지 알아야죠? 왜냐면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기초공제 3억 원도 해주고 또 이따가 보면 세액공제도 해주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근데 요거 잠깐 1세대 1주택자를 보기 전에요. 잠깐만요. 1세대 1주택자를 보기 전에 우리가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하는 것은 사례를 계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잠깐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자, 여러분 한번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요. 1세대주택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전에 요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 보유합니다.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이 집은 1세대 지금 몇 주택입니까? 2주택입니다. 1세대 2주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을은 납세의무자 돼요? 아닙니다. 부부도 다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이잖아요. 개인별 합산하니까 개인별 과세니까 을 개인별로 따졌을 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을은. 갑은 납세의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러면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과세표준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공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90% 곱합니다. 4억에다가 90%니까 4구 36, 3억 6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쪽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는 자, 갑과 을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습니다. 또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 보유합니다.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습니다. 1세대 이 집은 1주택이고요. 단독 소유네요. 갑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단독 소유. 자, 그랬을 때, 자,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예?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6억 뺍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서는 바로 그냥 9억 공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공부할 때는 기초 공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0% 곱합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9천만 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부 공동소유입니다. 부부 갑과 을 공동소유의 1세대 1주택입니다.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요. 공시가격이요. 이게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분은 균등합니다.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갑은 납세의무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이요. 주택부는 6억을 초과해야지 6억 초과하지 않으면 6억까지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맨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맨날 강의를 했는데 시험에서는 10억으로 나왔어요. 부부 공동소유인데 1세대 1주택인데 12억, 공시가격 12억인 주택입니다. 지분이 균등합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얼마씩 나눠줘요? 5억씩.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 얼마? 9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얼마?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가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이렇게 공동소유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요. 지분 균등하고요. 근데 14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은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예.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7억씩. 자, 지분 균등하니까.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겠죠?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물주니까. 그러면 을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얼마예요? 얼마 공제예요? 6억입니다. 기초공제 3억은 안 해줘요. 공동소유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몇 프로? 90%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9천만 원.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이렇게 이거 강의했었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에 저를 따라오면서 아까 수업 시간에요. 아니 3억 얼마씩 세금 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1년에 3억 얼마씩 이게 세금을 내면 이 사람 이거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또 벼다가 완전히 망하겠네. 이거 과세 표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거고 산출세액은 여기다 세율 곱해가지고 산출세 구하는 거고요. 과세 표준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와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구별해서 꼭 알아두고 일반적인 경우 또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요. 이 1세대 1주택자가 누구냐? 이거 알아셔야죠. 1세대 1주택자가 누구냐를 알아야지 이렇게 기초공제 3억원 해줄지 말지 또 이따가 세액공제 같은 거 할지 말지 결정됩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고수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세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에서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을 그러니까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매 한 가구마다를 그런 거지.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부동산 임대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 그렇고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역시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한 가구마다 주택으로 보고 눈에 익혀두시고요. 원칙은 하여튼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 제외한다는 거 또 계산을 제외한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기억, 니은 알아둬야 됩니다. 자,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또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또 등록 문화재 주택도 제외합니다.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거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있고 한 채가 있고 또 등록 문화재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몇 주택자로 봐?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 기초공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맨 위에 613페이지.
1주택이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그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그 부속 토지만을 말하는데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인데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주택을 보유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또 보세요. B라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에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그 부속 토지만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는 거예요?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부속 토지만 소유하니까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보니까 갑은 이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613페이지 자 1세대가 뭐냐?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는 게 뭐냐? 보시면요. 1번에 종부세법상 우리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라는 게 뭐냐? 종부세법에 정한 세대라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합니다. 2번이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5년 밑줄입니다. 동안은 위 이에도 불구하고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여러분요. 원래 혼인 전에 남자가 1세대 1주택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여자도 1세대 1주택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초공제나 세액공제. 근데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 등을 못 받아요. 그러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결혼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니까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가로 안에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로 내용은 양측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기만 하면 다른 한 사람은 60세 미만이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동고봉양에서 합감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또 밑줄입니다. 최초 합감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 동안이요. 가로 생략하고 10년 동안 밑줄이고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위 이래도 불구하고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별로 각각 자 1세대로 본다는 거 쫙 밑줄이요. 그래서 노부모 동공양에서 세대 합쳤을 때는 그래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는 10년 동안 각각 1세대 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혼인은 5년이고 노부모 동공양은 10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혼인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아무거나 먼지양도주택 1세대 주택 양도를 받고 노부모 동고부양해서 합가했을 때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먼지양도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기간 10년입니다. 노부모 동고부양은. 그리고 잠깐 가로 내용을 제가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자, 60세 이상 직계 존속 동고분양하는 경우는 합가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데요. 다만 가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합가한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 1년제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요.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본대요.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만약에 58세 만약에 60세 되기 이전 58세에 합가를 했어요. 부모님 58세에 합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런 건데 자, 근데 문제는 한번 보세요. 이 노부모 동고부양을 위한 이 규정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고부양할 때 혜택을 주는 건데 60세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보세요. 요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가 된 이후에 요 기간만 60세가 된 이후에 요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당연히 60세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과세기준 1년제 60세 된 이후의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예요. 한 번 이해하시면 되고 5년, 10년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를 봅니다.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역시 얼마 공제합니까, 여러분? 80억 공제합니다. 왜냐하면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요. 80억까지는 납세가 없기 때문에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다 마침표 이름 틀려요. 반드시 여기다 또 역시 얘도 뭘 곱해야 돼? 공정 시장가액별 90% 곱한 금액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도 공시 합한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 시장가액별 역시 90% 곱한 금액이 됩니다. 5번 세율 및 세액 별표 세기합니다, 여러분. 세율 및 세액인데 먼저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주택 수에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 세액으로 한다. 자, 예전에 재작년까지는 종부세 주택분은 세율 적용 시에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기억번이요. 2주택 이하요.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하고 2주택 이하를 소유한다. 그러면은 빵5 27. 처음 최저와 최고 세율을 외우셔야 돼요. 빵5 27. 0.5에서 2.7%까지. 빵5 27. 몇 단계요? 6단계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가로 안에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지워버립니다. 이제 개정안은 가로에 개정안은 지워버립니다. 왜냐면 개정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개정되려고 작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나왔었는데 요 요약집 원고는 4월 이미 그 3월 달에 원고 넘어가서 4월 중순에 이미 인쇄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4월 말에 요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요거 하반기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요것은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요거 개정안 0.6에서 3% 요거 지워버립니다. 자, 빵5 27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2주택 이하 0.5에서 2.7 빵5 27 저처럼 외우세요. 제가 외우라는 대로 빵5 27 그런 식으로 외우라고 여러분들이 빵5 27 6단계 초과세율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니은번 봅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정리 2주택을 소유했다 그러면 빵6 3입니다. 0.6에서 3.2 빵6 3이 최저와 최고 외워야 돼요. 빵6 3이 몇 단계요?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6단계 초과세율. 그리고 가로 안에 개정안은 역시 지워버립니다. 개정안은 역시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중과세 공제인데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 공제인데 기억번 밑줄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세율을 공제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넘기지 말고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넘기지 말고 잠깐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건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보유합니다. 또 B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B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에 보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먼저 노원구청장이 A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B부동산에 대해서 역시 성남시장이 재산세를 1차적으로 각각 재산 소재지에서 부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요?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뭐가 써져 있어요? 재산세가 과세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에서 세액에서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재산 보유세가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뭐로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부세에서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614페이지로 갑니다. 근데 이 재산세를 공제할 때 614페이지 보세요. 재산세를 공제할 때 위 기억의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111조 규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122조에 따라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자,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아니고 가감 조정된 후 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후에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계산 있죠? 다 별표시 따로 또 하고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자, 이거 토지분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1세대 1주택자만 이렇게 연령에 따른 보유견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산출세에서. 서울 강남에 주택 딱 하나 갖고 있어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과다보유업체 투기업체에게 도입했는데 1세대 1주택자예요. 투기 목적 없잖아요. 근데 정년퇴임에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상승해서 종부세 납세문제가 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구제주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만 혜택을 줍니다.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자, 과세표준 결정 시 아까 기초공제 3억 원 해줬었고 세액공제, 산출세에서 종부세 산출세에서 공제해 주는데 뭐 명칭은 시험에서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연령별 공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요. 자, 만 몇 세요? 60세 이상부터 공제해 줍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 10%예요.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 몇 프로? 30% 공제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기억, 니은, 디귿에 다 지워버립니다. 개정안 나와 있는 것은 다 지워버립니다. 20, 30, 40% 개정될 예정이었는데 연령별 공제 개정 안 됐으니까 다 지워버립니다. 또 보유견별 세액공제는 몇 년 이상 보였어야 돼요? 5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3년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면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 몇 프로? 50% 공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이 연령별 고령자 세액공제와 보유견별 공제는 7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허용되는데 개정안 80%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지워버립니다. 개정안 80%는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화면은. 이게 보니까 1세대주택자에 대한 이 세액공제. 자, 연령별 공제 만 70세 이상이면 30%예요.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면 50% 세액공제 받아요. 그러면 중복공제 허용되니까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80%. 근데 80%가 아니라 몇 프로 범위에서만? 70% 범위에서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요거 특이하다 요거 작년에 특이하다. 자, 80% 해야 되는데 70%만 해준다. 그래서 특이하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7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됩니다. 자, 근데 자, 이거 80%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또 개정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 이것도 자, 그래서 70%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그다음에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어떤 거냐면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봐가지고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떤 거냐? 주택분 종부세요. 세율 적용 시에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잖아요. 아까 2주택 이하다. 빵5, 27, 6단계 조건수예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정내 2주택은 빵6, 3이 6단계 조건수예요. 그랬잖아요. 주택수에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수에 따라 그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을 계산 시 적용할 주택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네요. 지문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수요한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공동 수요자 각자가 그 주택을 수요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종부세에서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시에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X입니다.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 1년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뭐 그렇잖아요. 지분도 작고 그런데 내 의지로 소유한 것도 아닌데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공동 상속을 통해서 공동 소유한 주택은 일정 경우 주택수에 제외시켜 주는데 기업번이요. 소유 지분율이 몇 프로예요? 20% 이하이면서 엔드입니다. 엔드 소유 지분 20%에 해당되는 공시가격이 얼마요? 3억 원 이하일 때. 공시가격은 3억 원 이하일 때. 자, 요거 공동 상속받은 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다 중요합니다. 숫자들. 3번도 또 역시 밑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재산세처럼 종부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독립하여 구역이 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다가구 주택은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 그래서 재산세만 매 한 가구마다 1개의 주택으로 보지, 부동산 임대업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 요한다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는 거고요. 자,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아예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합산배제신 건 임대주택이요?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아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하는지 다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자꾸 봐가지고요.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 계산하고, 공동상속주택은 예외적으로 제외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거나 이거나가 아니라 소유지분율이 20% 이상 이하이면서 20% 지분율에 해당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 제외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자, 합산배제 인구한 임대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꼭 알아둡니다. 토지 보겠습니다.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요,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인수율인데 0.5에서 0.7 이거는 몰라도 돼요. 주택은 최저와 최고세를 외워야 되는데 얘는 몰라도 되고 그냥 3단계 초과인수율 적용된다. 이거만 아시고요. 이중과세 공제 똑같아요. 토지분 종부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거 똑같고, 니은번 가감 조정되거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그 가감 조정한 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그 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615페이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요, 1에서 3%까지, 혹시 모르니까 얘는 외워둡니다.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 누수세 적용되고요.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하는 것 똑같습니다. 3번 과세구분 및 세액을 보겠습니다. 자, 3번 과세구분 및 세액을 보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 내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 각각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습니다. 건축물은 대상 아닌데.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요. 종부세가 아닌데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합니다. 6번 세부담 상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세부담 상한도 여러분이 별표시 하나 하시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본문은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전년도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합친 금액을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해요. 이것과 당연도에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을 비교해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일정 금액을 못 넘게 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은 주택에 대한 건데요. 거기 표를 바로 보시면 됩니다. 이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 표시해놓고 주의하시면 됩니다. 2주택 이하다. 조정상적을 제외한 2주택 이하는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몇 프로요? 150%.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조정대상적 내 2주택일 때는 100분의 200, 200%를 못 넘게 하는데요. 그 개정안 100분의 300 이거 지워버립니다. 개정될 예정인데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조정상적 내 2주택은 200%입니다. 300% 아니에요. 지워버리고 3주택 이상을 수용한 경우에는 300%입니다. 300%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위 1의 경우에 별도합산, 종합합산, 토지분은 150%예요. 그러니까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자, 원래 150%예요. 자, 150%예요. 자, 종부세는 그러니까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원칙 150%예요. 다만 150%인데 다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요거만 주의하면 되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라고요? 200%. 3주택 이상은 몇 프로요? 300%. 외우기도 좋네. 요 두 가지 예외만 빼면은 종부세는 부자들이라 몇 프로? 150%입니다. 자, 근데 요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세부담 상에서. 자, 그다음에 6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6페이지 7번에 부가징수 있죠? 역시 부가징수 자 별표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가징수도 역시 주의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먼저 종부세 있잖아요. 종부세
예, 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인데 과세기준일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고개 드시고 이제 여기 끝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죠? 힘내시면서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다시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면서.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이제 끝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자, 7번 부가징수 별표 3개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고 납기요.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세하고 달리.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납기 달랐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토지분 종부세는 뭐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분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아닙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납세고지서 봅니다. 발부요.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고지서의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한 과품과 세액을 기재해서,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납부기한 개시 며칠이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됩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가 아니에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죠.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죠. 주의 보니까 재산세 경우에도 자,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시 며칠 전까지 발부했어요?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징수 방법, 원칙 종부세는 정부부가 합니다. 관할 세무상이 세액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요. 예외를 보니까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금과 세액을 당연도 언제요? 12월, 역시 며칠입니다.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 관할 세무상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 미출입니다.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내가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렸잖아요.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 내용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별표시하고 잘 알아둡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이제 올해 납부지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하루하루 지나면 1일 0.02%, 요 합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지만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는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쫙 밑줄이고 별표시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요. 우리 조세 총론할 때 제가 종부세,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한 번 더. 종부세는요 어떤 얘기냐면, 자, 종합부동산세 징수를 보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 하잖아요.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에 종부세 만약에 미납부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종부세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데 정부부가 사는데 고지서 받고서 납부기 하는데 세금을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여러분? 네? 납부, 정확히 얘기해야죠. 납부 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때 종부세 납부 지연가산세는 하루만 고지서에 기재된 12월 15일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요? 3% 깔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1십만 분의 25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이게 합한계 납부지연가산세예요. 이 3%는 종전의 가산금과 우리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합쳐지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올해 신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통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3% 요거는 종전의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는 가산금 규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3%는 요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경우만, 발부하는 경우만 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20, 10% 깔고 일일 0.025% 이거예요. 납부지원가산세. 근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원가산세예요. 자, 근데 그때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부지원가산세는 일일 0.025% 이거만 적용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원가산세 이렇게 적용되는데 종부세처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3% 이거 깔고 일일 0.025%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예외적으로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신고납부를 선택한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 있죠. 그럴 때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요. 신고납부 선택해서 신고납부할 때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따라요? 가산세. 그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12월 1일부터 15일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근데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29회 때 신고납부를 종부세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납부지원 가산세 반드시 올해 이거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납부지원 가산세. 그 다음에 3번 부가세를 봅니다. 3번 부가세를 보니까 우리 종부세 부가세는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였어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는 우리가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였어요? 종농이. 네. 농특세가 20%, 종부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4번에 분할납부요. 여러분들이 별표시 또 분할납부 또 3개 하시고요. 또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랑 똑같아요. 기준금액은. 근데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자,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요. 617페이지 분할납부 처리 기준을 봅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말은 납기에 얼마 내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그러니까 절반까지 최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또 한번 이쪽에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한번 보실래요? 종부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납부하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을 우리가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연도 6월 15일이요.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맨날 이걸 설명하면서 종부세 분할납부요. 예를 들면서 제가 400만 원으로 예를 들었었어요.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일 때, 자,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냐? 맨날 제가 이걸 예를 들었는데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었는데 400만 원으로. 자,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요? 500 이하일 때는 최소한 납기는 얼마 깔고 25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얼마? 150만 원을 최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 그래서 6개월 내요. 자, 그렇게 해서 꼭 반드시 이 내용은 또 역시 또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지만 역시 또 잘 이해해 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350만 원. 500 초과했을 때는 절반이니까 35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700일 때는. 그 다음에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꼬시도 넘어가면 안 돼요.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지를 보니까요. 주로 시험은 고소인 개인이 일대를 물어보는데요. 자,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 따라가기 때문에 거소일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다만 비고소일 때는 국내 비고소의 사업장소대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하여튼 거소일 때를 물어봅니다. 하여튼 부동산 소재지 아니고 거소일 때는 주소지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법인은 당연히 뭐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도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고 또 비교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표를 통해서 요약집에는 없지만 PPT에 제 표를 통해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자, 그동안 배운 걸 비교해 보면 주택분 종부세하고 토지분 종부세를 한번 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공시가압 한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입니까? 6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 나대지 잡종지라 단위가 좀 작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요. 상식처럼 다 외워두셔야 되고 과세 표준 구할 때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공시가압 한금액에서 얼마 공제? 6억 원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90% 곱한 금액. 단독소 1세주택지 할 때는 공시가압 한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하고 실적으로 얼마? 9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0% 곱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것은 과세표준 공시가압 한금액에서 얼마? 5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 얘도 공정시장가액비율 90% 곱하고.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역시 과세표준이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80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다 90%고요.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구합니다. 세율을 봅니다. 종부세 주택분 세율은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다. 빵5 27 최저와 최고세율 외우라고 그랬어요. 빵5 27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이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빵6 3이, 빵6 3이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빵6 3이 6단계 초과세율이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상 토지분에 대한 세율은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세율. 별도는 0.5에서 0.7인데 모르겠으면 그냥 둘 다 토지분은 3단계 초과세율 적용된다. 요것만이라도 아시고 주택은 최저와 최고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빵527, 빵6 3이고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는 똑같아요. 얘네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빼? 재산세 공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이요. 자,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세공제 혜택 없어요. 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데 중복공제가 허용됩니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6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세공제 60세 이상 65세 미만 산출액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몇 프로? 30% 공제해줍니다.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안 돼요. 보유기간별 세공제는 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 몇 프로? 50% 공제해줍니다. 토지분은 자 어떤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5년 이상 보유했다고 보유기간별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60세 이상이어도 연령별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토지는 이런 거. 1세대 1주택자만요.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입니다. 자, 종부세 주택분은 세부담 상한선. 자, 우리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원칙 몇 프로입니까? 150%예요.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00%. 3주택은 몇 프로? 300%. 요거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만 딱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종부세는 부자들이니까 원칙 몇 프로? 150%. 토지든 주택이든 원칙적으로. 조정상종 2주택만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총색상대 몇 프로 못 넘게? 200%. 3주택 이상은 300%. 요거만 딱 외웁니다, 여러분들. 자, 됐어. 그러면 원칙은 150%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또 비교를 해서 우리가 또 한번 또 비교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바짝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시 보고 화면을 잘 봅니다. 자, 재산세는 과세주체, 지자체니까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고요. 종부세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인적 귀속 여부요. 재산세는 원칙 물세예요.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각각 세액 계산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주택도 합산해서. 재산세는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어가지고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자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죠?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걸 합산하고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 내 별도 종합만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은 둘 다 똑같습니다. 6월 1일로 납세무 성립시기 그래서 동일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토지하고 주택이고, 자, 토지 중에서 별도 종합합산만 대상이고요. 자, 종부세 대상 아닌 거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라고 그랬죠? 자, 선박, 항공기 아니고요. 별장, 분리 대상 토지 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별장이요. 우리가 재산세에서 별장은 대상이 되는데, 자, 사치성 재산이라고 4%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 쓰니까 별장은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고급주택은 자,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포함이고요. 세율구조,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0.104, 0.1에서 0.4,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주택분이요.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이 2주택 이하는 0.527, 0.527, 0.5에서 2.7, 0.527 6단계 초과세율이고, 2주택 조정상정리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0.632, 0.6에서 3.2, 0.632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토지는 얘네들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별도든 종합이든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품 결정 시에 둘 다 곱하는데,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분은 몇 프로? 60%,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 9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과세품 결정 시에. 자, 그리고 계속 비교해 봅니다.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고유소 장당세 2,000원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소액징수 면제는 없고 국세 기본법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자, 재산세는 물납 허용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거로 물납해?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구 안 되고 해당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 허용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종부세는 1천만 원 초과했든 뭐했든 물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비교해 봅니다.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도 납부할세 얼마? 250 초과. 기준금액은 동일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250 초과요. 근데 분납기한이 달라요.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의 분할납부. 비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배웠어요.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자,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2개월. 양도소득세 2개월. 1,000만 원 초과할 때 2개월 내 분할 납부예요. 자, 양도소득세도 우리 배웠었습니다. 납세지는 재산세는 당연히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재산 소재지. 종부세는 거주할 때 집 가까운 일 불부하고 주소지거나 세무서고. 세부담상한 둘 다 허용되는데,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선,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얼마? 150%입니다. 전년 세계 150% 못 넘게.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이에요. 그건 150% 아니라는 거 주의하라고 했고요. 종부세는 자, 원칙 종부세는 몇 프로라고 했어요? 150%.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원칙 150%고, 다만 조정대상적 내 2주택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 몇 프로? 300%. 요거만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납기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또 주택분의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까지고. 토지분하고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자, 종부세는 근데 토지든 주택이든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무조건요. 자, 부가세,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를 다 비교했고요. 또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복습은 계속 지금 중간에 문제 푸는 것으로 복습을 계속 가름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30회. 한번 보세요. 1번에 과세기준 1년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한 환경지구안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항상 종부세에서 토지 나오면 뭘 구해야 돼? 토지 유형을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짐작하지 말고 그냥 때려서 잡지 말고 토지 유형을 무조건 구분해요. 그러면 토지 유형을 구분해 봐요. 그러면 자, 토지 유형을 구분해 보면 임야인데요. 임야는 원칙 종합합산이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임야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잖아요. 임야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 뭐가 돼요? 분리과세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제한 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비과세인데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 공익적 목적에 냄새가 나잖아요. 자, 이런 임야는 공익적 목적이 딱 냄새가 나니까 분리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토지용 구분을 해가지고 자,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에서는 일단 토지용 구분을 해. 그래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자,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로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1번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확실한 건데. 그래서 나머지 안 봐도 될 뻔했는데. 자, 여기 봅니다. 2번 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제가 작년에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제한 보존지구 안의 임야, 환경지구 안의 임야 비교해가지고 맨 마지막 시험장 갈 때 여러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파이널 특강할 때도 비교해서 강의하고 다 했어요. 그럼 당연히 구별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분리상 토지 아니고요. 2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연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합계 몇 프로 범위에서 70%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도 특이하다고 맨날 80% 아니라는 거 주의하라고 했는데 맞고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종부세 전구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 실제로 종부세가 아닌 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예외이지만 그 다음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맨날 또 이것도 했어요. 등록 문화재 주택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요.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얼마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요? 150만 원. 500 이하일 때는 제가 맨날 작년에도 이거 400으로 예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납기내 최소한 종부세 500 이하일 때는 얼마?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150만 원. 사례를 외우라고 했는데 400, 150 맨날 했으니까 맞춰야 되고. 5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시에 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아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다만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예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자, 소유 지분율이 몇 프로? 20% 이하이면서 엔드 20%에 해당되는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원 이하일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고 공동 상속받은 주택.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 1번 확실했어요. 자, 이거 토지 나오면 제가 항상 토지용 구분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봅니다. 이 문제는 이건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든 문제고요. 한번 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2020년 귀속주택분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0.5에서 2.7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자, 요거 빵527 요거는 2주택 이하일 때 빵527 6단계 초과세율이고 이거 무조건 틀렸어요. 일단 주택분 종부세는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재산세가 0104 4단계 초과세율이지 재산세가 종부세는 자 3주택 이상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빵632 빵632였잖아요. 네, 빵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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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초과세율이죠.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자 4단계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수여하는 경우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부과된 종부세액의 100분의 150이다.
아닙니다. 원칙은 종부세 150%지만 조정상정인데 2주택은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요겁니다. 3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시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눈치는 보지 말고. 자, 맞습니다, 여러분. 4번 봅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옵션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 왜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침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90% 곱했어야 되는데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과세결정 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다 봤습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순환에는 제가 끝날 때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너에게란 시를 읽어드렸었는데 오늘은 수업이 진도가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께 눈부시게 푸르는 5월도 시작됐는데 금방 이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7, 8월도 금방 지나가겠죠? 억센 햇볕이 실현되는 이제 7월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수업 안 끝나서 잠깐만요. 하여튼 열공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진도를 공지하는 게 잠깐만요.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세법은 양도소득세부터 역시 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부터 소득세부터 들어가는데 자, 잠깐만요. 우리가 다른 공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부는 여태까지 중개사 공부는 예습은 필요 없었고 복습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예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습을 하셔 오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지 말고 문제 펴놓고 정답 해설 보면서 아예 다 답 체크해 갖고 오세요. 다 답 체크 미리 다 체크하면서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다 그냥 읽어오세요. 읽어서. 예? 그래서 그러면 되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문제풀이 과정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 배운 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게 핵심 포인트인지 이걸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 포인트를 익히면 되는 거예요. 핵심이 어떤 게 포인트고 어떻게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는 거지 요약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른 과목도 똑같습니다. 혹시 어떤 교수님이 문제 미리 풀어오세요 이런 분이 계시면 그냥 무시하세요. 문제 읽어오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문제는 그냥 무조건 읽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는 언제 하냐고요? 9월 달에 매일 오면 동영모의고사 과정 9월 달에 매일 와가지고 문제 풀어요, 그때. 그때 이제 문제 풀어서 전범위로 시험 보는데 매일. 그럴 때 이제 틀리면 그 부분이 구멍이니까 이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풀이. 그래서 혼자 낑낑대고 문제 풀다가 그냥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좀 쉬고 이러다가 또 몇 문제 풀다 보니까 또 머리 확 무거워져가지고 에이 그냥 하고 또 아무 준비도 없이 읽어오지도 않고 아무 준비 없이 또 딱 와요. 그럼 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문제가 뭐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나가고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 헬스 강의 들으면서 지나가고 그러면 또 이제 힘 빠져가지고 또 공부 또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시험은 또 섣부르게 2차 포기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딱 한 번 보고 1차 안 나온다고 바로 2차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시험은 막판 2달을 위한 거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투병 중에도 공부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서 여러분들 나만 여건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더 힘든 가운데 공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7월 달에 문제 다음 주에 오실 때 소득세부터 문제를 풀어오지 말고 어떻게 한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잠깐만요. 그동안 5월, 6월 강의 수강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